그냥 내 구독자들이 다 부자가 되면 됩니다. 그게 가장 심플하거든요. 그런데 단기는 멀고 단기는 가깝습니다. 따단. 그리고 사람은 빨리 목적을 이루고 싶습니다. 따단. 그래서 목적이라는 게 지금 돈과 영향력이었잖아요. 이거를 위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천만다행히도 이렇게 대놓고 사기를 치는 사람은 이 유튜브 시스템상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휴.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오늘은요 경제 유튜버들이 당신을 어떻게 속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참고로 당신을 속입니다. 자, 최근에 제가 유튜버 왕중왕전 이런 것도 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 유튜버 이런 영상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댓글을 보니까 비난 댓글이 엄청나더라고요. 뭐 몇몇 유튜브를 도움 안 돼서 사기꾼처럼 막 까더라고요. 보니까 다행히도 저는 별로 안 깠습니다. 물론 저를 까면 다 차단했죠, 당연히. 자, 그런데 제가 경제 유튜버 내면의 세계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로 나름대로 26만이기 때문에 작은 유튜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경제 유튜브가 투자에 도움이 되는가, 그것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건 경제 유튜버들이죠. 우리는 이걸 왜 하는가? 이거는 우리한테 돈과 영향력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다른 거를 주장하는 채널은 다 100% 위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나는 투자자들을 돕고 싶어. 그들이 부자가 되면 너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다 개소리고요. 다 우리의 돈과 영향력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유튜브랑 사업을 연계하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냐 하면은 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두 번째, 그거를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거를 만드는 사람들, 인사를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3박자가 사업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파는 거는요, 유튜버 홍보 효과가 나머지 홍보 다 합친 거의 10배 이상입니다. 최소한, 무조건. 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유튜브를 확장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뭐냐 하면요, 그냥 내 구독자들이 다 부자가 되면 됩니다. 그게 가장 심플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하면은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장기는 멀고 단기는 가깝습니다. 따단. 그리고 사람은 빨리 목적을 이루고 싶습니다. 저도 당연히 빨리 열흘 내로 구독자가 200만이 되고 싶고, 그리고 유튜브 수익이 50억씩 막 떨어지고 조회수는 1000만 개 나오고, 이거를 원하고 싶기는 합니다. 근데 잘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야. 그래서 목적이라는 게 지금 돈과 영향력이었잖아요. 그 돈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훌륭하신 분이 선행 매매를 해가지고 58억을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이런 걸로 불구속 기소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이런 게 뉴스에 최근에 나왔습니다. 아마 누군지는 다 아실 거고요. 근데 천만다행히도 이렇게 대놓고 사기를 치는 사람은 이 유튜브 시스템상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휴. 근데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정말 잘못이 없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생짜 모르는 사람이 이거 사례 팔래 했는데, 와, 그게 이게 맞나 보다 해가지고 몇 천만 원 몇억을 꼬라박는 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본인이 이제 직접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쉽게 빨리 돈을 버는 욕심에 그냥 생판 남의 말을 들어가지고 엄청 투자를 해가지고 날렸어. 그러면은 나 억울하대. 뭐가 억울해? 전 그게 전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건 그거고요. 자,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을 했느냐, 사기를 치는 유튜버는 많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요, 경제 유튜버는 매년 몇 억을 버는 것이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사기 안 치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사업을 한다든지, 강의를 한다든지, 강요를 한다든지, 멤버십을 한다든지, 뭐 책을 판다든지, 아니면 뭐 홍보를 한다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튜브라는 게 본인 사업 또는 홍보 영상과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홍보를 겁나 많이 하고요, 계속 많이 할 겁니다. 왜냐면 그게 내가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거든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돈과 영향력을 갖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 조회수는 그게 안 되거든요. 네, 대놓고 밝힙니다, 저는. 근데 저는 홍보 철학이라는 게 나름대로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홍보를 할 때 무조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홍보만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 홍보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안 하면은 당신이 손해인 이제 그런 홍보를 저는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홍보할 때 떳떳해요. 나 이거 하면 너 이거 돈 벌어. 안 해? 그럼 네가 손해지 뭐.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철학을 가지신 분들도 있기도 할 거고 없기도 할 겁니다. 네, 없는 분들은 아무래도 구독자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도 홍보를
하겠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홍보를 하게 되면 장점을 매우 부각하고 단점은 크게 언급 안 하게 됩니다. 이게 원래 홍보의 도덕과 윤리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가 홍보하는 거는 그거를 사면은 그 사는 사람이 돈을 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랑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는 제 철학입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홍보가 아니라 하더라도 유튜버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다음 영상 조회수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구독자들한테 돈이 되는 컨텐츠보다는 구독자가 볼만한 컨텐츠를 올리게 되는 거죠. 저도 사실 반반 정도 섞어서 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콘트 전략들이 돈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 보는 사람이 5천명, 7천명 밖에 없어. 그러면은 그래 이거는 뭐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야 그래도 좀 자극적인 거 뭐 없나? 조회수 5만 개 뽑을 거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돈 안 되는 시황 또는 매크로 같은 걸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게 구독자들한테 안 되죠. 근데 물론 유튜버한테는 되죠. 조회수가 쌓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는 요즘 핫하지만 돈 버는데 큰 도움 안 되는 사람과 인터뷰를 추진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할 때 저 사람과 인터뷰하면은 저 인터뷰가 구독자들한테 돈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비밀이 있죠. 당연히 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만 씁니다. 이건 당연히 저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를 찍을 때 뭔가 아이디어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당연히 저도 그것과 맞는 통계 또는 자료를 찾아서 넣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테크닉을 쓰냐 하면은 통계적 유의미성을 무시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금리가 뭐 내리면은 뭐 주식이 오른다라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금리가 내린 사례가 10개밖에 없어. 그럼 사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 영상을 찍습니다. 왜냐면 이게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불리한 통계는 굳이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 10번 중에서 7번이 잘 됐고 3번이 안 됐다 하면은 그 3번을 엄청 강조하지는 않죠.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아, 네, 이 전략을 썼으면요 성공률이 70%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 3번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저는 퀀트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중립인 척이라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근데 안 그런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뇌피셜과 희망 회로도 탄생을 하죠. 왜냐하면 또 이 유튜버가 어떤 특정 종목에 투자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종목을 부각하는 영상들을 만들게 되겠죠. 팩트에 근거하지 않다 하더라도요. 물론 팩트에 근거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악재 팩트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은 이제 굳이 안 하겠죠.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실력과 지식이 별로 없는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라는 건 예능 요소가 크기 때문에 컨텐츠 진리보다는 외모, 목소리, 말빨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제목과 썸네일을 어떻게 뽑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자라는 게 이 사람이 실력이 있나 없나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멍청한 말을 해도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심지어 투자를 굉장히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특정 순간에는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에서는 실력이라는 게 나올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다 해드렸는데 그럼 경제 유튜브 채널은 쓸모가 없는가? 네, 경제 유튜버가 이 모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무지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활용 방법을 알아야죠.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에 첫 지식을 확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정보 자체는 돈이 전혀 안 되죠. 그래서 유튜버 추천 정보를 사고 잃었다는 사람은 그냥 게으르고 책임 떠넘기고 싶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버는 것보다 내 책임을 벗어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자존심 문제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직접 생각해가지고 종목을 뭔가 샀어. 근데 그게 안 됐어. 근데 그럼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건 싫잖아요. 그러니까 남 탓을 하고 싶거든. 근데 남 탓하기 가장 좋은 게 경제 유튜버입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A 주식 사라고 했어. 근데 샀는데 빠졌네. 저 병신 새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쉽고 내 책임은 아니야. 제 책임이지. 저 병신. 이렇게 하는 것이 쉽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보다 내가 책임을 안 지고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책임은 안 질 수도 있어도 돈을 못 벌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참고로 저는 가장 도움이 되는 채널이 부사회사원 이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그렇습니다. 전 참고로 이분을 모르고 본 적도 없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전혀 모릅니다. 참고로 어쨌든 이 채널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 채널이 최고고요. 이게 2위입니다. 당연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아이디어 삼아가지고 추가 연구하면 돈이 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몇 개 사례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내용을 이제 아이디어로 삼아가지고 내가 추가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직접 데이터를 끌어와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유튜버가 자, 나 이제 알트코인 몇 개 들어갔어요 라고 했거든요. 상승장이 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장이 오면은 실제로
실제로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오르는가? 라는 연구를 해가지고 저도 관련 영상을 올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요 지식을 가지고 제가 25년에 아마 돈을 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부동산 별로인 것 같아요. 3%에서 김기원 대표님이 나오셨거든요. 이걸 제가 봤죠. 좋은 내용이다 했는데 그 리치고에서 나오는 종합점수가 유의미한가? 이거는 실제로 제가 데이터를 다 끌어와가지고 과거에 이 점수가 높았던 지역에 부동산이 진짜 많이 올랐는가 아닌가 그걸 제가 실제로 백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거 진짜 되네. 종합점수가 유의미한 거구나. 이거 통계적으로 아주 훌륭한 지표이네. 좋아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나중에 부동산을 살 때 이 종합점수를 참고를 하고 당연히 집을 사겠죠. 그쵸? 그래서 또 하나 이런 식으로 제가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금 관련 책도 있었네. 제가 3프로에서 이 조규원 작가님의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도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준비도 하면서 이런 전략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해보니까 실제로 백테스트는 이거 되네. 오호호호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연구가 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즘 뭐 중국 망한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생각을 하죠. 그럼 망한 후는 기회가 오겠네. 야, 그러면 망한 사례를 분석을 좀 해봐야겠다. 데이터 다운받아서 좀 해봐야지. 요건 제가 아직 안 했습니다. 조만간 하게 되겠죠. 그쵸? 이거는 제가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아직 안 망하기 때문에 빌빌거리고 진짜 실제 망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문제는 천천히 제가 분석을 하면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는 유튜브에서 봤고요. 아이디어는 유튜브에서 봤되 추가 분석을 한다 하면은 당연히 이 유튜브 내용을 가지고 나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유튜브 내용으로는 돈이 아마 안 될 거야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약을 삼으면요, 경제 유튜버들을 활용할 줄 알아야죠. 그냥 경제 유튜버가 하는 말을 100% 그냥 곧게 믿기에, 그냥 아예 신뢰하기에는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당연히 지금 보세요. 이 영상에서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아 이런 식으로 저를 막 포장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장이나 과거에는 제가 여러분을 안 속였는데 근데 나중에 제가 돈이 쪼달리고 급하고 하면은 저도 여러분들 속일 수 있어요. 저를 믿지 마세요.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자, 그리고 우리 경제 유튜버들은요, 당신의 부귀 영화보다는 우리의 부귀 영화를 먼저 원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정부의 첫 소스를 인지하는 것이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아이디어를 저기 내가 크게 썼지, 직접 추가 분석 안 하면은 평생 돈을 못 벌 겁니다. 근데 직접 추가 분석을 하면은 본인이 책임을 어느 정도 지셔야죠, 투자에.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유튜버 하는 말을 그냥 따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믿지 마세요. 자, 이 영상 상당히 유익했죠? 동의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